안녕하세요. 8월 15일 오늘의 축구 소식을 브리핑하는 조던 HD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87년 동안 77번 시즌권을 끄는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페드로 팔로메 씨는 87살이시며 39-40 시즌부터 10살의 나이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이 되어서 현재는 77년 동안 이 시즌권을 끊고 계시면서 축구를 관람하고 있다고 해요. 이 바예카스, 예전에 처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장 명칭, 그 다음에 메트로폴리탄 스타디움 두 번째, 그 경기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비센테 칼데론 이라는 경기장에서 현재 완다 스타디움으로 이어질 때까지 계속 축구를 함께 보셨고, 제일 인상적인 선수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특히나 이 피파 온라인 하면 알고 계시는 파울로 푸트레, 포르투갈 윙어이자 87년 발롱도르 2위이고 이 피파 온라인에서 많이들 뽑았죠. 푸트레. 이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출신인데, 이 선수를 가장 인상적으로 생각하시는 할아버님이세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라고 말을 했으며, 제일 인상적인 기억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는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2번 연속 우승컵을 따냈을 때가 제일 인상이 깊었다라고 질문에 답을 하셨습니다. 유럽에는 또 이런 오래된 팬분들이 아직도 정정하시게 잘 계시고 많으시니까 잠깐 또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것 같아요. 피오렌티나는 웨스트햄으로부터 에드밀손 페르난데스를 임대 영입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선수는 스위스 국적의 선수고요. 한 시즌 임대 플러스 완전 이적 영입 옵션이 붙어있고, 이탈리아 디 마르지오에 따르면 100만 유로 13억에 완전 영입 옵션 900만 유로 115억이 붙어있는 이 임대 형식이라고 합니다. 사스올로가 FM의 최고 유망주이자 AC밀란의 엄청난 유망주 이 루카델리를 영입을 했습니다. 선 임대 후 완전 이적 조항이 붙어있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완전 이적 조항이 붙어있지만 바이백같이 또다시 데려올 수 있는 조항도 분명히 붙어있을 거예요. 네. 아마 루카델리에 관한 이적에 관한 이 뭐랄까 자세한 소식은 이 이적이 다 이루어지면은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선 임대 후 완전 이적 조항만 붙어있는 계약이라 했으니까, 네. 그것에 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소식은 인터밀란은 AS 모나코의 케이타 발디를 임대 영입하였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 시즌 임대이며 이 역시 완전 이적 조항이 붙어있는 옵션으로 선수를 데려왔다라고 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수비수인 킴펜베와 재계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 2021년 계약에서 2023년까지 2년 계약 연장에 성공을 했고 그의 생일인 오늘 이와 같은 발표를 일부러 맞춰서 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파리 생제르맹 트위터나 이제 SNS가 보시면 영상도 짤막하게 있는데, 네. 이 선수가 오늘이 생일이래요. 그래서 생일에 맞춰 이 계약 연장 소식을 알리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킴펜베 잘하죠. 대표팀에 가서는 사실 워낙에 기존 선수들이 좋았기 때문에 많은 기회를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제 스페인 수비에서는 계속해서 이름이 나올 선수인데, 좀 더 다른 무대로 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냥 파리에 뼈를 묻네.
영국 BBC의 사이먼 스톤 기자가 말하길 맨유는 데헤아의 장기 재계약을 확신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맨유는 데헤아가 맨유에 잔류하는 새로운 장기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고 27살인 그는 현재 계약이 2019년도에 만료가 되고 있으며 맨유에게는 1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맨유는 데헤아의 대리인과 재계약 협상을 시작하길 원했고 티보 쿠르투아가 레알 마드리드 이적에 힘입어 이러한 움직임이 더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이제 사실 데헤아는 맨유를 떠날 마음도 없죠. 네, 맨유가 또 주급을 워낙에 잘 쳐주는 구단이기 때문에 데헤아를 잡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주급을 체결도 해줄 것이고 굳이 뭐 지금 이 상황에서 갈 팀도 없고 솔직히 말하면 맨유의 몸값을 지불할 수 있을 만한 팀도 없고 네. 그렇잖아요. 누가 데려가겠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본인도 좋은 조건에 재계약하면서 많은 주급 받으면 좋죠 그게. 네. 데헤아 리그 우승 한 번 있지 않나? 나 잘 모르겠네. 파리? 뭐 부폰이 나중에 은퇴하면은 사실 뭐 그 자리 비긴 한데 갈려나? 모르겠네. 그죠? 퍼거슨 마지막 시즌 우승 한번 했죠 그때. 그때 있었을 거야 한번. 처음에는 뭐 사실 도너츠 얘기도 와전된 게 있긴 한데 뭐 아예 없는 일이 아니니까 사실 그게 뭐 일부러 훔친 거다 아니다 뭐 그걸 뭐 돌려주러 갔다 뭐 이것저것 이야기 많았지만 아무튼 처음에는 이것저것 문제가 많았고 퍼디난드가 뭐라 했냐면 심지어 퍼디난드가 나중에 인터뷰에서 차후에 은퇴하고 나서 자신은 데헤아 처음 왔을 때 제가 골키퍼라고? 너무 비리비리 비실비실하고 너무 이상했대요 진짜. 퍼거슨이 왜 데려왔지 했는데 이렇게 맨유의 그 뭐랄까 맨유의 넘버원 선수죠 지금. 처음 왔을 때는 뭐 진짜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이거 막 뭐 사실 누구나 이렇게 큰 클럽으로 왔을 때 기존에 있던 클럽보다 더 큰 클럽으로 갔을 때는 그럴 수 있긴 한데 여튼간에 퍼거슨이 정말 왜 데려왔는지도 약간 이해가 안 될 만큼의 좀 스타일이었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완전히 대든든이죠 대든든. 저것보다 더 어떻게 든든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걸 막으니까. 나는 쿠르투아의 공중볼 막는 것보다 이 허리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땅볼들에 막는 그 장면을 더 선호하고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정말 약간 인간의 몸을 할 수 없는 그런 순발력? 저 키에 보면 대단하죠. 그러니까 막 그 땅볼로 깔리는 것들을 발로 막 특히나 이제 발로 막아도 뭔가 좀 이렇게 발에 항상 끝에쯤 걸려가지고 되게 막는 그런 모습이 보면은 좀 신기하잖아요. 정말 손끝 발끝을 잘 쓰는 선수 같아요. 리치도 길지만 또 그거에 맞게끔 잘 길목을 막는 것도 있으니까. 아무튼 대단한 선수야 진짜. 저도 이제 부폰의 첫 뭐 데뷔나 뭐 파르마 시절에 그런 모습을 잘 못 봤기 때문에 사실 부폰이 나중에 이제 유벤투스에 정말 그런 엄청난 선수로 발돋움하고 하는 것은 뭐 2000년대 초반부터 보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데헤아처럼 처음부터 못 봤는데 즐거운 거죠. 눈이 즐겁고. 아직도 27살이래. 뭐 한창이죠 뭐. 다음은 이탈리아 디마르지오는 AC 밀란이 비아레알에서 뛰고 있는 카스테이에오를 데려오는 과정에 거의 다다랐다라고 말했습니다. 카를로스 바카를 내어주면서 1800유로를 235억을 함께 주는 수합들이고 오늘 메디컬 테스트가 있을 예정이며 가투소가 원하는 스쿼드 보강에 적합한 선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계약을 제의를 했는데 비아레알 또한 이 부분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AC밀란에서 뛰던 바카가 비아레알에서 이제 임대를 뛰었는데 그냥 보내주는 조건에 1800만 유로 235억까지 얹어주니까 그래 우리가 이 정도면은 공격수도 없고 돈도 없고 뭐 나중에 왼쪽 그 자리는 다른 선수 쓰거나 영입을 하겠죠. 제가 알기로는 이 비아레알 팀에 이준혁이라는 어린 친구가 뛰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에. 지금도 이준혁이 맞나 이름이? 이 무슨 준혁이 비슷한데 아무튼 그 유소년 팀에 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 뛰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니야 수비수 아니에요.
안준혁. 그 안준혁인가 보네. 안준혁. 수비수 아니야. 윙포워드고, 지금 그 사진도 얼마 전에 봤으니까 아마 지금도 있겠죠? 여튼간에 조용히 잘 뛰고 있다고 하는데, 궁금하네요. 네. 어떤 선수인지. 저도 그냥 그 사진으로만 봐가지고. 다음 소식은 조금 안 좋은 소식인데, 토트넘 구단이 공식적인 컨펌으로 경기장 업데이트 뉴스를 알렸습니다. 토트넘의 새로운 구장은 안전 문제로 인해 9월 15일 리버풀과의 첫 경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안전 시스템에서 통과하지 못함으로 비상이 걸렸으며 현재는 그것에 관한 긴급 회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경기장의 일정 조절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안전 허가를 받기 위해서 경기장 수정과 다시 테스트할 시간 조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으로 8월 27일과 9월 1일에 계획되어 있던 토트넘 경기장 이벤트는 취소가 되었고 9월 15일 리버풀전과 10월 6일 카디프 시티 경기의 두 경기들은 다시 웸블리로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안전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안전 이 테스트에서 떨어졌대요. 뭐 아직 불안전한 요소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10월달 중순까지도 아마 해결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10월 6일 경기도 지금 웸블리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1조가 넘게 들어간 경기장인데 뭐 나아지겠죠. 여튼간에 차라리 그냥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안전하게 하는 게 네, 시작하는 게 좋죠. 다음 소식은 레알 소시에다드 새로운 10번인 미켈 오야르사발은 빌바오의 오퍼를 거절했습니다. 오야르사발의 미래는 레알 소시에다드에 남기로 결정이 되었고 빌바오는 이니고 마르티네즈와 이나키 윌리엄스가 받는 연봉보다 많은 이제 주급과 좋은 조건을 제시했지만 그는 빌바오의 바이아웃 제안을 거절했고 레알 소시에다드에 잔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2024년까지 바이아웃 1억 유로 1300억으로 상향과 팀 내 최고 주급 대우를 받는 재계약이 임박했다고 합니다. 레알 소시에다드의 아페리베이 회장은 월요일 오야르사발과의 협상을 시도했고 순조로운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빌바오의 회장은 이번 주 목요일 오야르사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려고 했으나 선수가 거절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바스크 혈통의 선수를 찾아야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FM에서 너무 좋죠. 사실 FM에서는 뭐 최고예요. 네, 데려오면 꿀잼 선수. 근데 뭐 빌바오가 사실 그렇게 선수 수급을 해도 한 번도 제가 알기로는 강등을 안 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 되게 강팀이니까 아르가에서 그 혈통이 무슨 축구를 잘하는 혈통인가 보지 뭐. 사실 바스크 지방은 그 카스티아나 이제 카탈루냐에 비하면 조금 이제 소외되는 약간 좀 더 소외되는 부분은 맞는데 그래도 그 동네 자체가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바스크 혈통을 쳐주기 때문에 이나키 윌리엄스 같은 흑인 선수도 네, 그 팀에서 뜰 수가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국적의 선수가 많았어요. 뭐 프랑스 국적의 선수도 많았고 동유럽의 국적의 선수도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네. 그쵸. 거긴 또 자기는 나름대로 자체 지역으로 잘 또 지내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네. FM에서 한 번도 제가 빌바오를 안 해봤는데 진짜 2019 이 FM에서는 진짜 한번 해봐야겠어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해. 나도 궁금하고 좀 한번 영입하는 거 설레기도 하네. 하지만 처음에는 울버햄튼. 체스크 모스크바 임대 이적에 관심 있는 구루이치는 현재 임대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체스크 모스크바가 현재 리버풀과 마르코 구루이치 임대 이적권으로 협상 중에 있고 1년 임대이며 영입 조항은 없다라고 합니다.
이 임대의 협상은 진전된 단계이며 그루이치 또한 모스크바 임대 이적에 관심이 있는 상황이고 일찍이 리버풀이 그루이치와 계약을 연장하고 1년 임대를 보내고 싶어 한다라는 보도가 이어졌었지만 그루이치가 현재는 아직 계약 연장에는 사인하지 않은 상태예요. 현재는 2천만 파운드 290억으로 추산되는 그루이치는 이적료가 그 정도로 290억 정도로 제의한 팀이 하나 있는데 그 팀은 바로 세리아 A의 라치오 이적과도 현재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라치오는 이제 루카스가 또 갔기 때문에 뭐 그런 좋은 관계가 있기도 하죠. 네, 잘 보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루이치는 좀 아쉽죠. 카디프에 갔어도 정말 잘했는데 난 카디프로 임대 갈 거라 생각했는데 같은 리그 내로 임대 보내는 게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챔피언십도 아니고 1부 리그로 보내는 게 좀 그랬나? 난 그래도 1부 리그에서 많이 보고 배우는 게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프리미어 리그 굳이 러시아까지 보내야 되는 게 좀 그러네. 뭔가 생각이 있겠죠. 손흥민의 몸값 얼마냐고? 손흥민이 하는 거에 따르지. 잘하면은 정말로 뭐 1,000억대까지 갈 수 있고 못하면은 뭐 한 달에 3만 원이지 뭐. 얼마지 요즘에? 8만 원인가? 한 달에 8만 원이지 뭐. 주급 2만 원. 리옹의 데파이는 너무나도 좋은 몸 상태로 각종 이슈 메이커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맨유에서 실패한 데파이에게 리옹은 기회의 땅이었고 2016-17 시즌 마지막 반 시즌 동안 17경기 출전해 5골을 넣었었습니다. 그는 2017-18 시즌부터 자신의 능력을 다시금 보이기 시작했으며 리그 36경기에서 19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저번 시즌 네이마르와 득점 3위에 같이 랭크가 되어 있었고 눈여겨볼 점은 최근 데파이의 득점 페이스인데 지난 시즌 마르세유 경기를 시작으로 리그 10경기에서 11골 7개의 도움을 기록 중에 있고 10경기에서 무려 8골을 넣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그는 득점 페이스가 너무나도 흐름이 좋은데 이번 8월 12일날 아미행을 상대로 후반 30분 쐐기포를 넣으면서 리옹의 승리를 이끌었고 그는 경기 최우수 선수와 라운드 베스트 11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는 프랑스 리그에서 자신감을 완벽히 찾았고 이번 시즌 득점왕도 기대하고 있으며 아팠던 만큼 성숙해진 데파이가 프랑스 리그에서 성공 신화를 나가고 있다 보도를 했습니다. 데파이가 이번에 골 넣은 거 봤어요. 프리킥 같은 거였는데 오른쪽 상단에 기가 막히게 꽂더라고요. 사실 네덜란드 리그에서도 그런 모습을 잘 보였죠. 거기서도 이제 프리킥 마스터라는 이제 뭐 이름으로 이제 맨유에서도 프리킥을 좀 차긴 했었는데 맨유에서 뛰는 거는 많이 부담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프리미어 리그 팀으로 가기는 힘들 것 같고 다시 한번 떡상하려면 중간에 단계를 좀 예를 들어서 로마? 같은 팀?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르트문트? 이 정도 팀에서 다시 한번 능력을 한번 꽃피워야 다시 한번 그런 큰 무대에서 약간 검증이 되는 것을 보여줘야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맨유에서의 모습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여기 다시금 그런 큰 클럽으로 가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잘하기는. 나도 사실 데파이 그 이상한 데파이턴 있잖아. 유명한 데파이턴.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얘가 생각이 있게 뛰는 건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도 얘도 크랙의 느낌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진짜로. 정말. 그래서 왜 그랬을까라고 갑자기 좀 생각도 들고 맨유에서 왜 그랬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몸을 불린 게 문제였을까? 아니면 어떤 게 문제였을까라고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뛰는 거 보라니까? 리옹에서 뛰는 거 진짜 잘해요. 맨유랑 안 맞은 건지 리옹이랑 잘 맞는 건지 둘 중에 하나겠지. 아니면은 그냥 리옹에서 준익료 되면 되지. 준익료 평생 거기서 뛰면서 준익료 되면 되지. 경남 김종부 감독은 자신의 지도 철학을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관리 통제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생각하는 문화이고 1970년, 1980년대부터 내려온 이 문화 자체가 지금도 사회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 단체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구성원들에게 통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구시대적 발상은 아직도 많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고, 이것은 지도자와 선수 간의 수직관계가 뚜렷한 국내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비해 많이 자유로워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선수들은 외출, 취침 시간 등 생활 면에서 통제하려는 민감한 지도자들이 많은 게 맞고, 경남FC의 김종부 감독은 이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성향의 지도자이며, 김종부 감독은 인터뷰에서 말하길 자신의 지도 철학은 통제보다는 자율에서 오고 있으며, 선수들은 프로 선수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관리할 줄 알아야 하며, 통제가 막연하던 선수 시절에 자신이 그런 것을 매우 답답하게 느꼈었다라고 합니다. 통제를 할수록 선수들이 답답해하는 게 대다수들이고, 축구 선수라고 해도 항상 계속 24시간 내내 축구만을 바라보고 살 수는 없습니다. 휴식도 하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지 자기 축구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 연습도 할 수 있다고 김종부 감독은 선수에게 계속해서 말을 해주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리그 2위 그리고 연전 연승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선수를 통제하는 것보다는 자율에서 오는 선수들의 이 경기력, 경쟁력, 그리고 노력, 뭐 그런 것들을 칭찬해 주는 것 같아요. 이 인터뷰에서도 자기가 잘한 것보다는 선수를 스스로가 잘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이제 좋게끔 잘 포장해서 말해준 거죠. 네. 인터뷰 잘하는 감독이에요. 잘하고 제가 좋아하는 감독의 유형이기도 하고. 네. 왜냐면 역습이어도 자기 색깔이 뚜렷한 역습이기 때문에 그냥 뻥축구 역습이 아니라, 그 역습을 갈 때 상대가 더 많은 수비를 가지고 있더라도 적은 소수의 인원으로 짜임새 있는 그 루트가 번뜩일 때 그 선수들이 그걸 잘 캐칭을 하는데, 그 캐칭을 하는 거는 연습 때 집중력에 되게 좋게 한다는 거죠. 특히나 사실 김종부 감독은 집중력을 오랫동안 가져가면서 길게 훈련하는 걸 선호한대요. 그렇다 보니까 선수들이 후반에 좀 지쳐 있을 때도 그 연습 훈련 양에서 나오는 집중력이 순간 발휘되기 때문에 그렇게 극장골도 많고 역전을 하는 경우도 꽤 많다라고 선수들 자체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김종부 감독이 정말 뭐 K3에서부터 이런 차근차근 올라오신 분인데 대단하신 거죠. 네. 부럽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선수들이 감독의 마음을 이해를 해줘야 또 되는 부분도 있는 건데, 연습이 약간 연습량에서 많아지는 것들은. 근데 쿠니모토가 얘기하는 거 보면은 쿠니모토가 뭐라 했냐면 일본 선수인데, 쿠니모토가 일본에서 되게 안 좋게 나왔어요. 사실 본인 스스로가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나오게 된 건데, 본인 스스로는 지금 계속해서 이적설이 뜨고 있나 봐요. 그 일본과. 근데 본인은 일본으로 갈 마음은 없고, 내가 만약에 간다면 유럽으로 갈 때 진출을만 생각하고 있다고 할 정도니까. 네. 쿠니모토가 김종부 감독에게 얼마나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사실 뭐 쉴 때마다 항상 일본을 갔다 오고 하니까 일본에서 뛰는 게 본인한테는 더 모든 게 편할 텐데, 금전적으로도 심지어 더 편할 텐데, 좋을 텐데, 본인은 그냥 경남에 남아서 유럽을 갈 때면 떠나겠지만, 뭐 그거 아닌 이상 굳이 내가 경남을 떠날 필요가 없다. 김종부 감독이 있는 한. 네.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선수들의 마음도 잘 얻는 감독이겠죠. 이렇게 선수들의 융화와 동화가 잘 돼야 팀이 좋은 팀이 될 수 있는데, 좋은 팀 같아요, 정말. 부럽죠. 이른발로 축구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이른발로 축구하지 않는 거. 네. 이른발이 생기지. 저 팀에 가면 이제. 좋겠습니다. 부럽고요. 네. 저는 수원 팬이라, 나는 이 선수의 서정원은 정말 미친 듯이 사랑해줄 수 있고, 그 14번을 정말 앙리보다 좋아하는데, 감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그냥 그릇이 그냥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서 그런 분들은, 저는 그렇게 사람이 좋은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유소년 축구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아니, 이거는 비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에는 어린 친구들이 되게 힘들게 축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성적에 만연한, 물론 요즘에 클럽 시스템 좀 낮다고 하지만, 그래도 학원 축구가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즐겁게 축구할 수 있는 건 어린 친구들한테는 참 좋은 거예요. 되게. 감독도 편안하고. 내가 이 감독을 위해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감독이 될 수 있다는 건 좋은 건데, 그것이 사람 좋아서, 선수에게 인기가 많은 건 그는 이제 어린 친구들이 즐겁게 축구할 때고, 이 승부를 가릴 수 있는 이 프로의 세계에서는 정말 냉철하고 뭐라 평이 안 좋더라도 선수들에 대한 평이 안 좋더라도 성적을 가져와야지. 성적을. 네. 성적을 가져와야지. 사람만 좋아서는 이 정도 감게 했으면은 많이 했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보고 있는 게 여튼간에. 네, 눈이 말하지만 그 K리그에서 정말 다시는 보지 말아야 될 건 아니고 좀 더 공부가 필요한 감독, 그리고 자기의 축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감독들이 많아요. 뭐 김도훈 감독, 그리고 걔 누구야? 걔 누구야래? 그 제주 감독 이름도 생각 안 나네. 그 바지 감독 예전에 그 P급 라이센스 없어가지고 바지 감독이었잖아. 조성환 감독, 서정원 감독 이런 분들 있죠. 네. 극혐 진짜 극혐. 정말 아우 안 좋아합니다. 하루빨리 그냥 다시금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일 슈퍼매치 8월 15일 광복절, 지금 제가 방송하는 이 광복절에 슈퍼매치가 열립니다. 수원 홈경기장에서 열리고, 네, 서울과의 경기가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조금 내일 또 저는 중계할 거지만 많은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함께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슈퍼매치는 봐야죠. 슈퍼매치는 재미는 없어도 보는 거예요, 그냥. 네. 7시 열리고, 그거 보고 30분 뒤에 열리는 경남과 울산 경기 마지막 30분을 또 때려버리면 핵꿀잼. 내일 그리고 MBC 스포츠 플러스 2에서 합니다. 저번에 제가 그 수원이 울산 찢어버린다고 설레발 쳤었는데 져가지고 이번엔 설레발 안 칩니다. 네. 가만히 있을 거예요. 다음 소식은 AS 로마는 세비야의 은존지 이적이 거의 완료된 상태라고 합니다. 로마는 스티브 은존지에게 가까운 클럽이 되었고, 이 세비야에서 과거 일했던 몬치는 현재 AS 로마에서 단장으로 일하고 있죠. 이 몬치가 세비야와의 협상을 잘 끝낸 상태이고 거래가 종료 직전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제한은 3천만 유로 385억 원 선이라고 하니까요. 네, 385억에 은존지 데려오는 거라면 땡큐. 네, 완전 땡큐. 로마가 은존지까지 오면 진짜로 강하다니까. 로마가 멤버를 정말 잘 영입해가지고 진짜 마지막 그 한 자리, 마지막 오른쪽 자리 말콤이 가려고 했고, 뭐 키에사나 많은 뭐 옛날에 마레즈까지 해가지고 그 가려했던 그 오른쪽만 정말 오른쪽만 끝내면 대박 털 수 있다니까 진짜 로마. 은존지 세비야. 아마 콘도그비아랑 헷갈린 거 아니에요? 발렌시아면? 오른쪽만 데려오면 진짜 다 영입했어, 다. 근데 어린 윙어들은 확실히 큰 경기 나가면은 쫄더라고요. 또 이탈리아 리그도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좀 인기가 덜한 거지, 해외에서는 인기 좋아요. 이번에 미국에도 다시 재진출했고, 과거에 이제 MBC가 세리아 중계했을 때, 물론 올 시즌 라리가란다. 올 시즌 스포티비에서 가포티비에서 중계하지만 MBC에서 옛날 중계할 때는 여성분 이제 해설도 한번 써봤고, 여성분 캐스터 써봤고, 이문주 아시죠? 그 이문주 옛날에 여성 심판 그분도 해설 좀 했었어요. 물론 개망했죠. 행망했죠. 진짜 안 봤어요. 몇 번 보고 너무 싫었어.
너무 별로였어. 그러니까 여성분이어서 별로였다는 게 아니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해외 축구를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선수도 잘 파악이 안 되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축구팬 입장에서 별로였다는 거지. 여자라서 별로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분들이 캐스트하는 거 좋아해요. 옛날 분데스리가도 그렇게 했었고 한번. 이번 시즌 한준희 해설을 하죠. 아시안 게임 한다고 막 광고 나오던데. 보니까 그 아시안 게임 뭐지? 뭐 약간 어벤져스 같이 해가지고 막 한준희 씨가 망치 때리고 하던데. KBS에서 보니까 막 봤는데 막 망치 때려요. 한준희 씨가 뭐 막 때리더라고. 꽝 하면서 막 그다음에 막 이영표 나오고 그다음에 다른 양궁 관련된 뭐 해설자분 그분 누구시죠? 얼굴 되게 순진하게 생겨가지고 되게 인기 많았던 분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부분 다 뭐 나눠가지고 이게 나오더라고요. 아 기보배 선수 맞아요. 그분도 이제 나오셔가지고 해설한다고 이제 뭐 하더라고요. 뭐 때리고 어벤져스 같이. 배구도 해설 나오고 뭐 그랬더라고요. 네, 여튼간에 잠깐 봤는데 한준희 씨 거기 나오길래 좀 신기했어요. 망치 때리더라고. 해머맨이요. 레알의 베일은 2인자에서 발돋움해야 한다라는 현지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레알은 호날두가 유벤투스로 떠난 후로 첫 공식전을 앞두고 있고 가레스 베일이 팀의 대표 선수가 될 것이며 베일은 2013년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 도착한 뒤 처음으로 호날두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레알의 UEFA 슈퍼컵 우승을 안겨주길 바랄 것입니다. 새로운 레알 감독인 로페테기는 프리시즌 동안 베일을 중심으로 공격을 설계했고 그는 4경기에서 3골과 1개의 도움을 받아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첫 2경기에서 45분을, 로마로 상대를 57분을, 그리고 AC 밀란을 상대로 75분만을 소화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더더욱이 인상적인 수치입니다. 베일은 이미 레알에서 13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고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리버풀을 상대했을 때 그는 경기장에서 화려한 마무리를 장식했습니다. 그는 슈퍼컵 열리는 에스토니아에서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 UEFA 슈퍼컵 이제 챔피언스리그 우승팀과 유로파리그 우승팀 레알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더비가 UEFA 슈퍼컵에서 열리게 됐고요. 제가 내일 모레 새벽 열릴 거예요. 내일 모레 새벽. 목요일 새벽에 4시에, 새벽 4시에 열릴 것인데, 이게 중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내가. 그니까, e스포티비에서 하는데, 인터넷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알기로는, 이거, 일반 스포티비 채널에서 하기 때문에, 옥수수에서 볼 수 있을 것이고, 저는 이 경기 만약에 중계 안 하면, 채팅방이라도 하려고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중계할 것 같긴 한데. 모르겠네. 일단은 카카오는 모르겠어요. 네. 카카오는 제가 한번 뭐 내일 물어보든가 할게요. 근데 TV 중계는 있어요. TV 중계는 스포티비에서 있으니까. 네. 왜냐면 안 하겠다. 어제 내가 그 스포티비 중계권에 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거기 보면 유료라고 했어. 챔피언스 리그가. 더 많은 경기가. 그러니까 아마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슈퍼컵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공지를 올라온 것도 프리미어 리그만이라고 써 있었잖아요. 그 생각하면 안 할 것 같은데. 한번 내일 물어볼게요. 아무튼. 네. 스페인의 키케 플로레스 감독이 멕시코 축구협회 고위직과 미팅을 가진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키케 플로레스가 멕시코 국가대표팀 사령탑을 맡아달라는 멕시코 축구협회의 제안을 받고 관계자를 직접 만났다라는 소식이며 대한축구협회의 제의를 받았다라는 외신이 나온 지 4일 만의 뉴스입니다. 글로벌 방송인 빈스포츠는 스페인 신문 아스와 함께 14일 오후 키케 플로레스가 멕시코 축구협회 소속 사람과 만났다라고 보도했고 아스의 저널리스트로 재직 중인 페르난도 세바요스는 양측의 키케 플로레스 그리고 멕시코 축구협회 만남을 가리키면서 키케가 점점 더 멕시코 대표팀 감독과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네. 한준펑이라고 과거 이제 중국 경기에서 중국을 막 메시 얘기 막 하면서 막 비하란다. 비유를 했던 그 중국 대표팀을 뭐 물론 그게 뭐 메시 같다는 건 아니지만 뭐 메시의 플레이와 빗대어서 막 얘기하면서 뭐 엄청난 칭찬을 해가지고 한준펑이라는 한준기라는 기자가 있어요. 그 기자가 있는데 그 기자가 뭐 이제 키키 플로레스에게 뭐 개별적으로 연락해가지고 한국 뭐 대표팀과 연락이 되고 있냐 뭐 이런 걸 물어봤나 봐요. 근데 그걸 이제 축구 팬들이 알고 나서 야 이 정신 나간 놈아 지금 감독이 이렇게 엠바고 걸린 것처럼 조용히 이루어져야 이 사람도 이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걸 왜 네가 물어봐서 일을 그르치냐 이런 거지 한마디로. 뭐 진짜 확인인지 모르겠고 진짜 확인인지 모르겠고 여튼간에 뭐 그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사실 저도 몰랐다가 다른 분들이 뭐 댓글에 그게 써있길래 나는 뭔 얘기인가 해서 팸코 가보니까 벌써 뭐 다 끝난 얘기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건 처음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 나중에 그 기사에 한 문단이 더 쓰여졌는데 뭐라 쓰여져 있냐면 조심스럽게 접촉을 했대 갑자기. 원래 그 문단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도 사람들이 뭐라 하고 막 질책하고 하다 보니까 그 문장이 생겼는데 아주 스포티비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고. 네. 그런 문장이 이제 추가된 부분이 이제 또 캡처가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또 비아냥을 또 당했죠. 네. 정중하게 뭐 질문했다고 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네. 그렇죠. 얼마입니까? 아르헨티나와 결별한 샴피올리는 파라과이 지휘봉을 잡을 것이라고 합니다. 샴피올리 감독은 이번 월드컵 실패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가 없었고 지난달 아르헨티나 축구협회와 조기에 계약 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칠레 대표팀을 비롯해 세비야 등에서 보여준 샴피올리 감독의 지휘 능력은 여전히 매력적이었고 이것을 잘 눈여겨본 파라과이 축구협회가 접촉을 해서 감독 계약직을 따낸 것이라고 해요. 네. 저는 세비야 때까지는 정말 이 카리스마가 있고 자기 소신의 축구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양반이 있을 때 세비야가 또 좋았었고 멋있었고 네. 특히 중원 압박부터 해가지고 참 멋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아르헨티나 대표팀이라는 그 자리가 정말 독이 든 성배인지 거기만 가면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건지 아니면 원래 이상했는데 그냥 그때만 좋았는 건지 그냥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모르겠어요. 네. 그냥 모르겠어요. 정말 그 자리를 누가 살릴 수 있을지 그냥 모르겠어요. 다 안 되니까 다 안 돼. 가는 사람마다 족족 안 되니까 그냥 모르겠어요. 도 그냥 메시 때문에 보고 있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냥 좀 누구라도 살리는 거 보고 싶네. 한번. 현재 절친이 된 넥센의 이정우 선수와 이승우가 등번호 17번을 함께 달고 아시안 게임을 뛸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일단은 이 둘이 사실 잘 모르던 상황에서 우연찮게 이제 좀 이렇게 소개를 받았는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너무나도 잘 통하고 이야기 잘 통하고 그래서 빠르게 친해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승우가 해외에서 있을 때도 자주 통화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했다고 합니다. 둘이 이번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같은 등번호를 사용하기로 약속을 했고 이승우는 원래 달고 싶었던 10번에서 17번으로 그리고 이정우 선수는 자신이 존경하는 이치로 번호인 51번을 달려고 했지만 이승우 선수와 얘기를 끝낸 후에 17번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네. 아니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팬코이게 올렸다니까. 그냥 근데 이거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거 쓴 거예요. 네. 원래 제가 좀 이렇게 괜찮아서 있었는데 이 왜 어때 이거 사면 어때서 드래곤볼 갖고 좋은데 왜 안 웃어 나 웃자는데 네 왜 웃어 나 이런 거 하나도 안 웃겨요. 다음 소식은
잠깐만. 이게 잘못 나왔는데? 아씨, 잘못 나왔네, 사진이. 잠깐만요. 이게 사진이 잘못 나왔어. 내가 이거를 안 넣나 보네. 아이씨. 그 다음에 사진을 좀 빠르게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거의 모자이크 수준이잖아, 이거. 일단 그냥 쓰자. 현재 무리뉴와 우드워드에 관한 맨유의 현 상황이 알려졌습니다. 맨유 팬들 있어요? 맨유 팬들 손 들어봐요. 맨유 팬들, 나 맨유 팬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야 돼요. 맨유 팬이다 없어요? 한 명도 없어, 우리 반에? 맨유 팬들이? 많군요. 네. 잘 부탁해요. 네.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소식이 이거 좀 기니까 잘 듣고 머리 넣어야 돼요. 네. 현재 이 무리뉴와 우드워드에 대한 현 상황이 알려졌고, 우선적으로 우드워드가 이적 시장에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인색했다라고 팬들은 말아야 하지 말아야 하며, 이것은 무리뉴도 마찬가지고, 우드워드는 잉글랜드 내 최고 이적료 경신을 2번이나 해주었고, 월드 레코드 영입도 1번 또 해줄 만큼 무리뉴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었으며, 또한 우드워드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라파엘 바란과 같은 비록 수비수일지라도 입증된 선수에게는 1억 파운드 1445억 이상을 지출할 마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맨유의 이적시장 메시지는 정확한 상황, 그리고 명확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입증된 클래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가진 선수, 그리고 적절한 나이대에 그 클래스를 가진 선수에게는 큰 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고민의 여지가 없지만, 그 이외의 선수들은 모두 논외이며, 그래서 토비 보아텐 같은 대안의 선수들을 영입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토비 같은 경우는 토트넘 측에서 큰 금액과 함께 마샬이나 마타를 함께 보내달라고 원했으며, 보아텐 같은 경우는 과거에 큰 부상 기록이 발목을 잡았고, 이 바르셀로나 그 당시 바르셀로나 소속이었던 예리 미나는 에이전트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레스터 시티의 맥과이어 같은 경우는 수비수 월드 레코드급을 이적료를 원했지만 챔스에서 단 한 번도 출장하지 않은 선수에게 그렇게 큰 금액을 투자할 마음이 없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마샬, 루크쇼에 대한 우드워드의 태도와 무리뉴의 태도에서 분명한 간격이 존재하고 있으며, 무리뉴와 우드워드는 이적 시장에 있어서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있지는 않은 듯하기에 둘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둘의 관계가 멀어진 건 팩트고, 무리뉴가 원했던 선수 중에 몇몇은 불합리한, 그러니까 우리 맨유라는 팀에 대해서 뭐랄까 많은 금액을 원한다고 생각했나봐요, 우드워드가. 그래서 뭐 이게 한두 번이야 좀 호구가 될 수 있지만, 더 이상의 호구는 그 맨유 이미지의 명성에도 좀 먹칠을 한다고 생각했었고, 나이가 적절하고 이제 월드 클래스급의 선수가 이라면 정말 많은 금액이라도 지출할 마음이 있었지만, 무리뉴가 말했던 선수들은 나이가 좀 거의 끝자락, 이제 전성기에서 조금 노장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있는 선수들을 데려오는 것은 우드워드 생각에는 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이견체가 분명히 있었고, 그것을 우드워드가 들어주지 않은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점점 더 좋아질 수도 있겠지. 당연히 뭐 중간에 뭐 새로운 선수가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뜬금없이. 근데 일단은 우드워드는 더 이상 맨유라는 팀에서 이렇게 좀 바보 같은 영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왜냐면은 뭐 무리뉴가 한 건 아니지만 그 전에 왔던 선수들 중에 뭐 마샬이나 다르미안이나 지금 들어놓았지만 잘 매물이 팔리지도 않고, 네. 정리도 안 되고, 로호나 뭐 이런 선수 있잖아요. 다 뭐 옛날에 바나리 들어왔던, 무리뉴가 들어왔던, 지금 정리도 안 되고 죽으면 쭉쭉 나가는데 뭐 이것저것 뭐 제대로 흘러가지 않은 선수들, 그 뭐가 관리도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것 좀 정리 좀 하고 데려올 수 있는 애들 중에 이왕이면 좀 나이도 적절하고
이제 클래스 좀 있고 이런 선수 쓰고 싶다. 이런 선수를 원하면 돈을 좀 더 큰 금액이라 쓰겠는데 무리뉴는 적은 금액이라도 당장에 쓸 수 있는 핵심 자원을 원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많은 팀들이 맨유를 호구로 잡고 토트넘 봐봐요. 토비가 내년 되면은 바이아웃이 435억 정도면은 그냥 데려갈 수 있는데 무슨 마샤를 끼워서 판다느니 달라느니 뭐 아니면 마타라도 달라느니 이렇게 막 호구 잡히니까 이거는 더 이상 이 토트넘뿐만 아니라 맨유가 토트넘이랑 이렇게 영입을 하려고 해도 책 잡히는데 점점 더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가는 것보다 구단이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영입 시장에 뛰어드는 게 맞다라고 아마 다시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맨유 팬들이 어느 정도의 그 성적을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우승을 원할 수 있는 팀의 상황은 아니지 않나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또 언제가 그랬듯 저번 시즌 같이 뭐 2위를 할 건지 뭐 3위 안에 들겠지만 우승은 좀 맨유가 이번 시즌 이런 전반기에서는 조금 빡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네. 일단은 시작은 레스터를 만나서 이겼으니까 다행이지만 맨유의 행보라기보다는 이 무리뉴와 우드워드의 관계의 행보가 더 귀추가 될 것 같습니다. 스포티비 나우 이용권 가입 링크를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네. 여기고요. 네. 스포티비 나우 이용권을 이용하면 PC나 모바일로 NBA, UFC, 해외축구 등 다양한 스포츠 경기 감상이 가능하고요. 프리미어리그 라운드당 최대 8경기 생중계, 전 경기 라리가 생중계, 10월 엘클라시코 등 주요 경기 독점 생중계, 그 다음에 UFC 넘버링 경기, 한국 선수 출전 경기 및 11월달 정찬성 선수 출전 139 독점 경기 생중계입니다. NBA 1일 6경기 최대 생중계가 가능하고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 전경기 생중계, 9월달에 네이션스리그 생중계,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동시간대 열리는 거의 모든 경기를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또 보티비 광고 타임. 거의 모든 경기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서비스. 신규 가입 회원은 1개월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8월 한 달간 시즌권 40%가 할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가입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됐죠? 잘했어. 유튜브에서 이제 주던 HD 검색하기, HD 검색하기 누르시면은 제 유튜브 홈페이지에 나오니까요. 유튜브에서도 이 축구 뉴스와 각종 기사, 그 단독 독점 기사 같은 거 확인해 보시고요. 카톡에서 조던 검색하신 다음에 풀 찍 놓으시면 지금 보시는 이 스포티비 나우 3개월 이용권 이벤트를 매주 하니까요. 네, 매주 이벤트에 이용을 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분명히 다 나오셨죠? 당첨자가 두 분이 나오셨고 두 분 다 인증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팟캐스트 운동하실 때, 그 다음에 운전하실 때, 그냥 걸으실 때,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들으시라고 팟빵이라는 팟캐스트에서 스포츠 부분에 가시면 조던 HD가 네, 있고요. 거기서 또 들어주시고 구독하기 클릭 유튜브도 구독, 좋아요, 댓글 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